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이 갖는 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물체의 자석, 그러니까 자석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석을 자르고 잘라서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물질의 세계에서도 과연 자석의 성질이 나타날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아닌 물질이 가지게 되는 자기적 성질, 그거를 자성이라고 해요. 자, 다시요. 물체가 아닌 물질이 갖는 자기적 성질을 말합니다. 그걸 자성이라고 해요. 자, 이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갖는 거예요. 그럼 물질은 왜 자기적 성질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원자의 모형은 가운데 플러스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전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돈다고 칩시다. 궤도 운동을 해요. 또 하나, 전자의 운동 중에 궤도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즉 공전 궤도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 자체가 스스로 회전도 한다고요. 즉 자전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이게 원자 핵이라고 쳐보세요.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단순히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전자 자체가 회전을 한다고요. 회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마치 지구에 있는 달하고 똑같죠. 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랑 똑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고 그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자기적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전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전자의 움직임이 왼쪽으로 되면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흐르죠? 오른쪽으로 흐르죠. 즉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면 전류는요 반대로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렇죠? 자,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그럼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은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감아주라 그랬죠.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하고 감아주면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럼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가운데 플러스가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감아주면요.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해서 감아주면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을 향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자, 물체의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생겼죠? 그 전류에서 자기장 생기죠. 되셨죠? 그럼 공전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자 자체가 또 스핀, 자전을 한다고 했죠. 자, 이게 전자예요. 자전을 하면 그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전축이라고 쳐봅시다. 전자의 자전축. 전자가 이렇게 자전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전자가 자전해요? 그럼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어떻게 해요? 전류가 흘러가는 거 이쪽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아주면 되죠. 회전을 이렇게 하니까요. 전자의 회전이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 흘러가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에서 감아주면 아래쪽 방향으로 또 자기장이 생겨서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전자가 궤도 운동에 의해서 또는 스핀에 의해서 전자 자체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이거에 의해서 물질에서도 자성이 나타나요. 되셨어요? 즉 원자들의 자기장이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물체는 강한 자기장을 가져요. 이건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질이 모여서 물체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다른 거에 의해서도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합쳐져서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면 자성의 세기가 세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는 이렇게 돌고요. 또 하나의 전자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엄청 꺼여서 감아지면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쪽이 N극이고요. 그럼 옆에 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장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겠죠. 그렇죠? 즉,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형성되는 자성이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돼서 중첩을 시키며 합해졌을 때 자기장이 세지기도 하고 합해졌을 때 자기장이 약해지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자기장이 원자들이 서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들의 자기장이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죠. 강한 자기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물체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화 또는 자화라고 합니다.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 내부의 원자가 나타나는 자기장의 비율이 바뀌어가지고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 즉, 물질을 합해줬죠? 이러한 것들 물질을 다 합했을 때 그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걸 자기화라고 해요. 또는 줄여서 자화라고 합니다.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자, 물질을 모였더니 그 전체가 마치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됐대요. 그게 자기와 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물질을 모여서 만들어진 공간적 형태, 그게 물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물질 전체가 모여서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됐다면 주변의 자석하고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석에 끌리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요. 이 자성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강자성, 두 번째가 상자성, 세 번째가 반자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강자성은 뭐겠어요? 자석의 성질을 크게 갖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비율이 높은 것들이에요. 즉 강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말해요. 써드리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돼요. 자기화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생겨요. 그럼 외부 자기장과 합해져서 세지겠죠. 그렇죠? 자, 상자성은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는 돼요. 즉 자화는 돼요. 그런데 자화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요.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게 상자성이에요. 그럼 강자성에 비해서 세기는 약하겠죠. 그렇죠? 그럼 반자성은 뭐냐?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각 원자들의 자기장은 0이에요.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자화가 안 돼요. 총 자기장 0이란 얘기예요. 자체 총 자기장 0이에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요,
이거는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납니다. 자기화가 일어나요. 이걸 반자성체라고 해요. 자, 강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다고 그랬죠. 이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가 일어난 다음에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다시 자화가 사라지질 않아요. 즉, 자기화가 유지가 되는 물질을 강자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자석, 즉 철, 코발트, 니켈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을 걸어주죠. 그러면 물질 자체가 자석의 성질이 생긴 다음에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고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기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이에요. 그러한 성질을 갖는 물체, 그게 강자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상자성은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는 되는데 그 비율이 낮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외부 자기장을 없애주면 자체의 자성이 사라집니다. 상자성체의 특징이에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는 되는데 비율이 낮아서 강자성체만큼의 강력한 자기적 성질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적 성질은 나타나긴 하지만 강자성보다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준 걸 없애버리면 나타났던 자기적 성질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상자성체예요. 강자성은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자체적으로 자화된 게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상자성은 그렇게 안 돼요.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화가 사라져요. 반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 없으면 자화 안 돼요. 총 자기장 0입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죠?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외부 자기장을 또 제거했어요. 그럼 다시 또 자화가 사라져요. 이게 반자성체예요.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성체를 어디다 이용하겠습니까? 이 자성체 이용한 거 앞에서 일단 봤습니다. 뭘 봤죠? 바로 전자석 봤죠. 전자석은 코일 내부에다가 철심을 끼워 넣는다 그랬죠. 철, 바로 뭐예요? 강자성이에요. 아, 상자성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 같은 거 있습니다. 알루미늄. 이 상자성 알루미늄이요. 대표적입니다. 또는 종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요. 그 다음에 기체로서는 산소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상자성이에요. 반자성은요, 유리나 금 있습니다. 금. 물도 반자성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 이것도 반자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자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성체를 이용하는데 철, 바로 뭐예요? 강자성이죠. 이거를 코일 내부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난다면서요. 자성체가. 그래서 전자석으로 철을 집어넣는 겁니다. 코일 속에다가 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석이 또 이렇단 말이에요. 이 강자성체를 곱게 갈아요. 곱게 갈아서 어떤 물체 표면에다 딱 발라놓으면 그 물체 자체가 다시 이 강자성체의 가루에 의해서 자석처럼 돼요. 그게 아마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집에 아마 냉장고에 무슨 자석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무인데 고무처럼 돌돌 말아지기도 하는데 접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석처럼 냉장고 표면에 붙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강자성체 분말, 즉 강자성체를 곱게 갈아가지고 간 가루를 고무에다 싹 바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광고 전단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즉 금속 표면에 붙여놓는 광고 전단지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이걸 만든 겁니다. 또 액체자석. 이 액체자석 쓰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쓴 게 어디 있냐면 지폐. 예, 지폐에 있습니다. 지폐에다가 이거를 액체자석이니까 잉크 섞어서 딱 발라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자 성체를 곱게 간 분말을 갖다가 잉크에다 섞어가지고 발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사용을 또 안 하고 사장길로 들어선 하드디스크, HDD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새는 SSD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대용량 서버 같은 데서는 아직도 이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기도 해요. 8테라, 뭐 10테라짜리 그런 거 쓸 때 하드디스크를 쓰는데, 이 하드디스크 표면이, 플래트라고 하는 표면에 이 강자 성체를 발라놓은 겁니다. 그런 데다 써요. 됐죠? 그런데 쓰는 게 이 자성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 형성된 자기장은 외부의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거꾸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흘러요.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도 생길까?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류가 생길까? 바로 생깁니다.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예요. 외부에서 도선을 통과하는 외부 자기장을 변화시켜 줄 경우에 그 도선에 바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 그때 발생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즉 자기장의 세기요.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변화시켜 줄까요? 자석 주변에 가까울수면 가까울수록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묶음의 수는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자속이요, 즉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묶음이요, 자기력선의 묶음을 말합니다. 이 자기력선의 묶음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어디에요? 도선에. 됐죠? 자, 그럼 이 자기력 선속은 뭐에 비례하느냐?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해요. 됐죠? 다시요. 이 자기 선속은, 즉 자속은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데 수직으로 통과합니다. 자속의 양을 말해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거. 그럼 수직으로 통과하지 않는다. 이게 단위 면적이고요. 이 수직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수직 성분만 따지는 겁니다. 이것 중에서 수직 성분만 따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속의 양을 가지고 뭐래요?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일정 면적 S를 통과하는 양이 자속의 단위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라면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통과할까요? X. 따라서 X는 S분의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죠. 이거를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이 자속의 단위가 바로 웨버고요. 면적의 단위가 미터 제곱이라고요. 그래서 웨버 퍼 미터 제곱, 이거를 테슬라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많이 들어봤죠?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여기서 이 테슬라 이름을 따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의 세기가 코일 내부를 통과한다고 쳐보세요. 자,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근데 단순히 통과만 하면은 이 원형 코일에 변화가 안 생겨요. 원형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즉, 자기장의 세기 바로 자속이 변화하면요, 원형 코일에 전류가 발생을 해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바로 평형이 깨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